매년 가을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한 무리의 물고기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어입니다. 어떤 연어는 무려 3,000킬로미터를 거슬러 오릅니다. 강에 들어선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오직 몸에 저장해둔 지방만으로 떨어지는 물살을 향해 몸을 던지고 곰의 입을 피하며 자기가 태어난 그 자갈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은 뒤 태평양 연어는 거의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강에 또 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배를 위로 한 채 강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완벽한 순응입니다. 저항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슬러 오르느라 온몸이 찢기는 연어와 아무 저항 없이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물고기. 둘 중 누가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수능도 살아있음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긴 그 편안함을 자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인문 교양서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30번째 특강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책에 실린 매컴 머거리지의 명언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매컴 머거리지. 매컴 머거리지는 20세기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풍자가입니다. 1903년에 태어나 1990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명언이 그토록 묵직하게 다가오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머거리지 본인이 평생 흐름을 거슬러 헤엄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머거리지는 사회주의에 매료된 청년이었습니다. 1932년 그는 노동자의 천국을 두 눈으로 보겠다며 아내와 함께 소련 모스크바로 건너가 맨체스터 가디언의 특파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도 소련 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흐름을 따라 헤엄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곧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기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모스크바의 서방 기자들 대부분은 스탈린의 눈치를 보며 이 비극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중 뉴욕타임즈의 한 거물 특파원은 기근을 노골적으로 부인했는데 그는 소련 보도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떠내려갈 때 머거리지는 거슬러 올랐습니다. 그는 감시원을 따돌리고 허가도 없이 우크라이나로 잠입해 들어가 자신이 두 눈으로 본 참상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쓴 기사들은 검열을 피해 외교 행랑에 숨겨져 영국으로 보내졌고 1933년 3월 맨체스터 가디언에 익명으로 실립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언론계는 그를 거짓말쟁이라 비난했고 그는 사실상 매장당해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거리지의 이 명언은 책상에서 만들어진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모두가 따라 흐르던 거대한 물살을 자기 인생을 걸고 거슬러 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다는 것은 평행에 저항하는 일이라는 물리학의 통찰. 둘째, 살아있는 선택은 주어진 기본값을 거스르는 선택이라는 행동과학의 발견. 셋째, 살아있음은 저항을 통해서만 단단해진다는 우리 몸의 진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 살아있다는 것은 평형에 저항하는 일입니다. 오프닝의 죽은 물고기는 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갈까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거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에르미 슈레딩거는 1944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을 펴냅니다. 물리학자가 던진 이 질문의 답은 놀라웠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질서해지고 결국 주변과 똑같아지는 평형 상태로 무너져 내립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어 실온이 되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말합니다. 생명체의 가장 경이로운 특징은 바로 이 평형이라는 죽음으로의 붕괴에 끊임없이 저항한다는 데 있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질서, 즉 그가 음의 엔트로피라 부른 것을 끌어들여 무너지지 않으려고 매 순간 안간힘을 씁니다. 이 통찰 앞에서 죽은 물고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이유는 그것이 마침내 주변의 물과 완전한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물고기는 매 순간 물의 흐름과 다르게 자기를 지탱합니다. 평형에 저항하는 그 긴장, 그 마찰이야말로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흐름에 순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순응의 끝은 휴식이 아니라 평형, 즉 죽음을 향한
미끄러짐입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은 거슬러 오를 때 선명해진다. 의문을 품고 속도를 늦추고 다수의 방향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자기 몫의 길이 만들어진다. 슈레딩거가 물리학으로 증명한 것을 이 문장은 삶의 언어로 말합니다. 거슬러 오를 때 선명해진다. 우리가 의문을 품고 다수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그 마찰의 순간 우리는 평행이라는 무덤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관점, 살아있는 선택은 주어진 기본값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선택했다고 믿지만 실은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기본값을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기본값이 나에게 불리할 때조차 우리는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행동경제학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브리지트 메드리언과 데니스 셰이는 2001년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을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느 날 제도를 바꿔 신입사원을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직접 탈퇴 신청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죠. 가입률은 당연히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가 정해둔 기본값은 월급의 3%만 적립, 그것도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 펀드의 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본값에 그대로 눌러앉아 버린 겁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자동가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약 71%가 그 낮은 적립률과 그 펀드 조합에 손도 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가입 제도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가입했던 직원들 중에는 그 조합을 고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원해서 고른 적 없는 그 자리에 자동가입 이외의 사람들은 떼지어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3%에 묶였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직원이 6%까지 적립하면 그 절반을 회사가 얹어주는 매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에 머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그 공짜 지원금의 절반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더 나은 수익을 낼 기회도 놓쳤죠. 단지 설정을 한번 바꾸는 그 작은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기본값이라는 물살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불리한 자리로 조용히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단지 퇴직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직업, 소비, 인간관계, 매일 보는 컨텐츠, 심지어 신념까지도 우리는 종종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본값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흘러가는 삶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은 선택을 유예한 채 방향을 외부에 맡겨버린 방치에 가깝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 저는 이런 문장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의도된 선택인지 아니면 반복된 습관이 만든 결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선택이란 누군가 정해놓은 기본값에 잠깐 이게 정말 내가 원한 방향인가? 라고 묻고 필요하다면 그 흐름을 거슬러 직접 설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작은 거스름 하나가 떠내려가던 삶을 헤엄치는 삶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관점, 살아있음은 저항을 통해서만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물살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저항 없이 편하게 흐르면 안 되나? 이 질문에 우리 몸이 직접 답을 줍니다. 나사의 연구를 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 머무를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중력이라는 저항이 사라지자 체중을 지탱하는 뼈가 매달 약 1에서 1.5%씩 골밀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노인이 1년에 잃는 양을 우주에서는 한 달 만에 잃는 겁니다. 근육도 빠르게 위축됩니다. 가장 편안한 환경,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 몸은 오히려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주에서 매일 몇 시간씩 일부러 저항 운동을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곳에서 인공적인 저항을 만들어 자기 몸에 부하를 거는 겁니다. 우리 뼈와 근육은 저항을 받아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시들어 버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선택은 늘 의지를 요구한다. 그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핵심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머릿속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살의 저항을 몸으로 받아내는 그 마찰의 감각, 무중력의 우주 비행사가 일부러 부하를 거는 그 의지의 행동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해지고 살아있게 됩니다.
인생을 위해 최선의 생각에서 저는 어부와 폭풍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닌 폭풍 속으로 기꺼이 닻을 올리는 용기다. 저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리학은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평형이라는 죽음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행동과학은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선택은 주어진 기본값을 거슬러 직접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 몸은 말했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생명은 시들고 부활을 받아낼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세 가지 발견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떠내려가는 수능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평형이며 거슬러 오르는 마차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거슬러 오르다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이 사실은 그 물고기가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이 단락을 결국 다음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살아있는 선택은 늘 의지를 요구한다. 그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헤엄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떠내려가고 계신가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갈 때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방향인가? 아니면 그저 물살이 데려가는 방향인가? 그리고 만약 거슬려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면 부디 그 한 번의 지느러미질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거스름이 떠내려가는 여러분을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총 260개의 명언에 대한 저와 신 박사님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수개월째 주요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입문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책 한 권을 그저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260개의 무료 특강을 모두 찍을 계획입니다. 특강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문 내용도 좋지만 명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60개의 명언은 거인을 읽다라는 명언집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거인을 읽다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모아온 명언들 중에 1400개를 꼽아서 만든 명언집입니다. 원문도 함께 실려 있으니 더 많은 명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을 읽다를 읽으시면 되고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문장들을 필사하실 수 있는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집도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좋은 문장들을 천천히 필사하면서 음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을 쓰다를 통해 필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인을 쓰다를 함께 필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필사단이라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마치고 저는 31번째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연구소였습니다.